안녕하십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라오케알입니다. 난상왕국이 루앙프라방 지역에서 건국되고 초창기 시절에 안정을 거쳐 혼돈의 시기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혼돈의 시기에는 항상 영웅이 탄생합니다. 영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당대에 혜성같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선대의 밑거름이 많은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위대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태조 이성계의 조선의 건국, 아버지 이방원의 왕권 강화를 바탕으로 세종 때에 찬란한 국가적 발전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난산왕국의 비순왕, 포티사라도 왕, 세타티라도 왕에 이르는 3대 3명의 왕이 난산왕국을 중흥시킨 장본인들입니다. 혼돈의 시대를 거쳐 나라의 정비를 시작한 왕이 1500년 왕위에 오른 비순왕입니다. 특히 비순왕은 종교적, 문화적인 업적을 많이 세운 문화예술의 후원자였습니다. 인도의 경전과 신화들을 라오스어로 번역도 했습니다. 1대 왕 파응웅왕 때 khmer에게 얻은 파방이라는 불상이 비엔티안에서 루앙프라방까지 옮겨지지 않았던 그 파방불상을 옮겨온 왕도 비순왕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비로소 왕권을 안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고족 세력을 완전히 통합했다는 것이죠. 불상을 가지고 오게 된 것이 바로 지배계층과 비지배계층을 아우르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이제 그의 아들인 포티사랏 왕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포티사랏 왕의 부인은 이웃나라 란나 왕국의 공주였습니다. 란나 왕국은 지금의 치앙라이 지역입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포티사랏 왕은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공식적으로 불교를 란상 왕국의 종교로 선포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비신앙, 즉 정령신앙, 숭배의식도 폐지했습니다. 피신앙의 사원에다가 불교 사원도 건립하는 강력한 포교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때 불교가 깊숙이 라오스인의 삶 속으로 스며듭니다. 우리나라도 국사 시간에 어느 왕이 불교를 공인했니 많이 하는 공부를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왕국의 국민을 종교를 통해 사상적으로 통일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 처갓집, 처가국가였던 란나 왕국은 극심한 왕위 계승의 문제로 혼란에 있었고 아유타야와 버마 왕국으로부터 위협도 받고 있었습니다. 포티사랏 왕은 그 즉시 군대를 파견하여 쇠약해진 란나 왕국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인 세타티랏을 왕위에 앉혔습니다. 본인은 란상 왕국의 왕으로, 아들은 란나 왕국의 왕으로 통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포티사랏은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코끼리 타다가 떨어져서 사망합니다. 동남아에 여행 와서 코끼리 탈 때는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란나를 다스리던 세타티랏은 아버지의 부고를 듣게 됩니다. 이때가 불세출의 영웅 세타티랏이 정계에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사후에 란상 왕국은 이복 형제들과 치열한 왕권 다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란나 왕국에 있던 세타티랏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그리고 왕국의 분열도 막아야 했습니다. 왕위에 오를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습니다. 란나 왕국에는 보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프라케오입니다. 이 프라케오 불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라케오 불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이름은 바로 에메랄드 불상입니다. 프라케오는 인도에서 기원전 4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버마 왕의 요청으로 버마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버마로 향하던 중 폭풍우를 만나 크메르로 불시착하게 되고 이후 아유타야를 거쳐 치앙라이 지역 란나 왕국에 전해집니다. 그리고 사라졌다가 1434년에 다시 발견됩니다. 이후 치앙마이로 옮겨져 란나 왕국의 보물이 됩니다. 세타티랏은 바로 이 프라케오를 앞세워 란상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바로 왕의 귀환이란 말입니다. 그 덕이었는지 어렵지 않게 왕권을 잡게 되고 왕국의 분열을 막게 됩니다. 이때 세타티랏의 나이가 1548년 나이 12살이었을 때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선 명종 3년 때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왕권을 잡았지만 국제 정세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버마의 따응우 왕조가 급성장을 하며 세력을 팽창합니다. 실제로 8년 후 외가였던 란나 왕국이 따응우 왕국의 지배로 들어갑니다. 위협을 느낀 세타티랏은 즉시 아유타야와 동맹을 맺고 방어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불안함을 느낀 왕은 버마 따응우와 더 먼 곳인 이곳 비엔티안으로 수도를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할아버지 비순왕이 옮겨놓았던 파방이라는 불상은 그대로 남겨놓습니다. 왜냐하면 불상을 남겨놓음으로써 백성들의 동요를 막고 기존 구세력, 그 호족 세력에 대한 배려도 해주었습니다. 이때 란상 왕국의 수도인 시행동 시행통의 이름이 성스러운 파방의 도시 바로 루앙프라방으로 바뀌게 되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란나에서 가져온 브라케오, 즉 에메랄드 불상은 자신과 구세력과 구분되는 진권력의 상징으로 비엔티안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드디어 비엔티안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때가 1560년입니다. 조선 명종 15년 때의 일입니다. 이후 비엔티안은 란상 왕국과 이후 비엔티안 왕국 그리고 지금의 라오스 수도로 250년 이상 수도로 지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엔티안의 방어를 강화하고 대규모 궁전을 건설하고 란나에서 가져온 에메랄드 불상을 수용할 호파케오 사원을 건설하고 왕실의 권위를 나타낼 탄노왕 사원, 서민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수도 비엔티안의 중심 사원인 왓시므왕도 이때 개축하게 됩니다. 조선이 개경에서 한양으로 수도를 옮긴 후 경복궁을 비롯해 많은 건물을 지어 왕권을 강화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타티랏은 향후 10년 동안 버마 따응우 왕족의 침입을 훌륭하게 막아냅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유일하게 버마에게 점령당하지 않은 유일한 왕국이 바로 란상 왕국이었습니다. 이때는 태국의 아유타야 왕국과 외갓집인 란나 왕국이 이미 버마 따응우 왕조의 지배하에 들어갔습니다. 따응우 왕조의 아유타야 왕국의 파괴가 얼마나 지독했는지 아유타야 왕국의 뒤를 이은 왕조는 아유타야가 재건 불가 상태라 되어서 수도를 방콕으로 정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1571년 세타티랏 왕은 전장에서 전사합니다. 왕의 전사 후 2년 만에 란상 왕국은 20년간 버마 따응우 왕조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3대에 걸친 훌륭한 왕들 때문에 란상 왕국은 짧았지만 화려한 중흥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문화적, 종교적 뿐만 아니라 수도를 비엔티안으로 옮기는 훌륭한 일도 해냅니다. 세타티랏 왕의 사후에 결국은 따응우 왕조의 지배하에 들어갔지만 외세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나라를 지켜낸 훌륭한 왕이었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비엔티안 탐노왕 사원 앞에 늠름하게 세워져 있는 세타티랏 왕의 동상을 보면서 현대의 라오스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지 궁금합니다. 혹시 그것도 아십니까? 이미 그 시절 세타티랏 왕은 바다가 없어 나라의 성장을 한계를 느낀 최초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있는 크메르 제국을 정벌하러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전사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튼 세타티랏 왕은 영웅이 맞긴 맞나 봅니다. 비범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란상 왕국의 마지막 불꽃 그리고 삼국시대로 분열되는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오 깨알이었습니다.